입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이제 투잡러 미팅이죠. 투잡러는 두 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뭐 계신 전업자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하나의 업으로 보시고, 지금 다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할 주제 강의는, 현실 점검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직업과 또 애터미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금 현실을 내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애터미를 하고 있는지, 왜 애터미를 알아보고 있는지, 왜 애터미를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네,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입니다. 결국 변화하는 시대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고요. 바로 PPT 넘기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나온 시대를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1차 산업혁명부터, 네, 18세기에 우리가 기계화 혁명이 시작됐죠.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농사, 뭐 가축 돌보고 그러한 1차적인 일을 했다면 이제 기계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2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대량 생산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게 돼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대량으로 찍어 나올 수 있도록 나오는 그런 대량 생산 혁명이 시대가 바로 2차 산업혁명이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은 20세기 후반에 우리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러한 정보화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왔죠. 2015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만물 초지능 혁명이라고 해서 사람과 사물과 공간을 다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5차 산업혁명이다, 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삭막해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또 넘어가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기고 있는지 실제로 TV에 소개되었던 부분입니다. 어,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프랜차이즈 대형 식당에서는 카트처럼 생긴 로봇이 접시도 정리하고 접시를 올려놓으면 알아서 설거지하는 곳 주방까지 갖다 주고 이렇게 치우는 것들을 많이 접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좀 더 사람 형태로 이렇게 서빙을 하고 있는 로봇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환자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들, 80kg까지 최대 들어 올려서 환자들을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로봇이라든지, 뭐, 배달의 민족에서 시행했던, 배달, 말 그대로 로봇이 배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든지, 뭐, 드론을 띄우기도 하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코노미야키를 이 로봇이 만들어주는 가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리까지도 로봇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분들도 기계로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와, 진짜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것만이 아니고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의사들도 이제 기계들한테 밀리게 되는 거구나. 기계들이 더 정확하게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이다 보니까. 그날의 스트레스, 그날의 나의 환경, 상황, 모든 것들이 이 수술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잡힐 수가 있는데 기계들은 그런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계들이 수술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들이 이제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고, 그리고 요리사, 그리고 배달하시는 배달 기사님들, 그리고 많은 서빙을 하시던 점원분들, 그런 직원분들이 다
기계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만큼 많은 직장, 일자리가 다 기계화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일을 하셨던 이분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현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 사진만 갖고 왔지만 또 여러 가지 직종, 우리가 알고 있는 70%의 직업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20%의 새로운 직군이 생기지만 이미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직군을 들어가기에 많은 교육과 시대를 타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직업의 50% 반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맞물려서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더 재수 없으면 120세, 더 재수 없으면 140세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자료가 조금 됐지만 2010년과 17년, 7년 사이에 두 배로 뛰었습니다. 100세인 노인분들이 3,900명. 지금은 5, 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더 많은 100세 인구가 계실 겁니다. 네, 점차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고령화가 이미 우리는 시작이 됐고, 많은 고령인 분들이 우리 한국에 계시고 전 세계에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수명 예측 연구팀 유명한 자료인데요.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통계청 자료와 함께 평균 연령이 87.4세.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70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그리고 70대 분들도 할머니 같지가 않아요. 60대 분들은 뭐 그냥 아주머니고요. 뭐 80세까지는 청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0년만 더 지났을 때 2030년엔 90세가 평균 연령이 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사니까 좋다. 그거는 내가 노후가 준비되어 있을 때나 되는 말일 수가 있지만 평범한 우리가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오래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일까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후 병원비 얼마나 드나 궁금해졌습니다. 국민이 예상하는 금액이 2,500만 원 정도? 약 그렇게 들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는 금액은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젊은 날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만 내가 65세 이후에 병원비로 1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1억 다들 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평균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아픈 것이 보장을 안 아프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요. 자, 최근 5년 내 65세 이상 부모의 의료비로 1,000만 원 이상을 쓴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고령층의 의료비 마련 방법이 첫 번째는 자녀의 지원이 가장 컸어요. 결국엔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보험금을 타야 되고 또 나머지 뭐 금융자산, 배우자 소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도 놓지 않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손 벌릴 자녀도 없다. 그러면은 치료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노후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유를 또 보니까 이제 준비의 필요성을 몰라서가 첫 번째예요. 저는 이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필요성을 못 느끼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비가 부족하다. 세 번째는 손주 양육 및 교육비 지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뭐 빚이 있고 부채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뭐 생활비 지금 먹고 살기 급급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만 생각보다 이 지표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다가올 미래를 지금 경각심을 못 느끼고 사는 분들이 많구나. 지금의 소득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면서 살면 절대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의 노인들의 경험인데요. 나이 제한으로 취업이 어렵다. 뭐
나이에 적합한 근무 환경이 아니다.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경험은 일을 더 하고 싶으나 나이 때문에 은퇴를 해야 된다는 경험입니다. 나는 더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회사에서, 기업에서 나를 고용했던 고용주로부터 당신은 이제 은퇴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30대지만 저도 불안해요. 이제는 50대에 많이 초기에 은퇴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50대 이미 넘기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40대 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일을 하나 우리는 잘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돈을 벌까요? 그리고 우리의 의료비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청년들은 또 실업률이 엄청 높아졌죠. 스카이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낳지도 않고, 육아 스트레스 뭐다 하면서 아이들을 점차 낳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양육비를 더 줄여보려고 또 부담을 덜어내려고 또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나이는 들어가니 건강은 더 악화되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지표만 보더라도 굉장히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60세 전후 퇴직을 해서 70세 전후를 사망하는 정말 좋은 플랜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의료 발달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졌어요. 그리고 30세 전후로 일을 하면서 50세 초반까지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직을 하래요. 그러면은 20년 정도 일을 했는데 20년 안에 내 노후를 해결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20년 안에?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0세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평균 그래도 그러면 50년이라는 이 공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 운이 없으면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70년의 공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막막한 현실에 있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으나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의 꿈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제가 만났던 30대 여성분도요. 카페를 차리셨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자영업인 카페를 차렸다. 그게 바로 노후의 준비라고 하면서 차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월세도 내기 힘든 정말 취약한 그런 현실에 부딪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어찌됐든 퇴직을 하고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악착같이 번 돈으로 또 부족하다 보니 대출까지 껴서 이러한 예쁜 카페를 차리고 식당을 얻지만 현실을 볼까요? 현실은 한 집 건너 하나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몰락하고 있다는 거. 치킨 전문점 5곳 중에 4곳이 창업 후 10년 이내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한다. 이제 10년도 아니라고 봐요. 코로나 이후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온 시대이기 때문에 10년도 안 걸립니다. 1년 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1년 내 많은, 많은 가게들이 임대를 내놓고 권리금까지 포기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있다. 진짜 웃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연평균 창폐업 현황입니다. 1년 안에 76만 6천 개가 창업을 했는데요. 가게가 폐업이 75만 2천 개입니다. 무려. 그러면은 이 아이러니한 현실 아닌가요? 연만큼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하겠죠? 그리고 자영업자 월 평균 순이익을 보도록 할게요. 100만 원 정도가 월 100만 원 정도 벌면은 거진 다 그렇게 벌고 있다. 그리고 200만 원 버는 분들은 이하로 버는 분들은 23%, 300만 원 9.9%. 나머지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00만 원까지 벌어 갈까 말까 하는 분들이 30% 1위인데 2위로 적자 및 무수입이 2위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수입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물단지인 거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증가하는 50대 자영업자분들, 50대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나를 고용하게 되는 그런 자영업을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퍼센테이지는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순이익이 없고 오히려 빚을 생기게 하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거죠. 결국 5년 이내에 폐업이 95%, 거의 99%라고 봅니다, 저는.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수입의 종류는 결국 노동 수입이다, 노동 수입. 그래서 정말 바쁜 체인점 12개를 운영하셨던 분도 정말 바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지만 정작 내가 쉴 수가 없더라고요 라고 하는 시간적인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돈은 벌지라도 몸이 망가지고 건강을 잃게 되는. 그래서 결국 본인은 일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만큼의 수입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노동 수입의 한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부의 쏠림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상위 10%가 부의 거의 90%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10%의 사람들은 부의 10%밖에 가져가지 못한다. 그럼 이 결과는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인구 90%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노동소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동이를 들고 가시는 이 아주머니 노동 수입이죠. 내가 허리가 괜찮고 건강하고 그러면 양동이로 물을 퍼다 날라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몸은 점차 노화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 둘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하면 결국 저 양동이 소득은 벌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시는 뭐 여러 가지 어디에 고용되어서 내가 일을 해서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해서 일정한 시간을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가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나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분들 창업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영업자분들도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해요. 아프면 문을 닫아야 되고 문을 닫으면 그만큼 매출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루를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옆에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이 라인을 구축해 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물만 딱 밸브만 열면 물이 콸콸콸 흐르면서 돈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 밸브를 잠그지 않는 한. 근데 이 소득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까지는 조금 노동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평생 구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라든지 저작권료, 시스템 사업자 등등이 있습니다. 뭐 잘해서 귀재들이라든지 인세 소득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권리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소득의 예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동선수 연금, 빌딩의 임대료 등등등 모두 특별한 재능을 지녔거나 자본이 많이 필요한 소득입니다. 초기 자본이. 아니면은 정말 음악적인 소질,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음악 저작권료를 갖는다든지. 근데 우리 평범한 우리들이 이러한 저작권료, 인세, 배당금 가져가실 수가 있을까요?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많지 않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없다, 말도 못한다, 못도 못한다, 인맥도 없다. 그런 분들은 이 연결할 수 있는 이 마케팅 정말 잡으셔야 됩니다.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다단계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다단계 아닌 거 없잖아요. 우리 회사 다닐 때도 그 직급 계보도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직장에서도 연결되어 있는데 부장, 차장, 뭐 과장 다 연결되어 있는데 돈을 벌어가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피보다 더 진한 PV로 엮여 있다. 우리는 공유 마케팅으로서 연결되어 있는데 권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특별한 능력 필요 없습니다. 만들어지면 150년 동안 소득이 상속 가능하다. 왜냐? 3대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비대면 시대의 부합, 온라인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애터미의 진가를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애터미의 매출은 50%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많은 분들이 마트나 백화점을 갔던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집안에서 핸드폰으로 온라인 마트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는 시대를 타지도 않는 정말 이 시대에 부합한 사업이라는 거죠.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능력 없어도, 점포 살 능력 없어도 모두 사업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마케팅, 국내 회원 직접 판매 시장 추이를 보면 16년도 자료 좀 업데이트 좀 할게요, 나중에. 5조 4,561만 원. 네. 5조의 매출을 지금 일으켰다. 근데 애터미가 요번에 몇 조를 했죠? 2조 2천억 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회원 직접 판매에 여기도 좀 된 자료이지만 이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애터미 지금의 매출을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은 애터미가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3분의 1 이상을. 근데 더 커지게 될 거예요, 애터미는. 회장님께서 100조 매출이 목표라고 했잖아요. 1차적인 목표가 100조라는 거죠. 자, 모든 업종이 불황인 데에 반해서 회원 직접 판매 업종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한편으로 알아갈 수가 있다. 회원 수도 증가하고 있다. 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익의 원천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신다는 분들 치고 제대로 모르시면 많은 분들한테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수익의 원천은 정말 합리적인 수익인 거예요. 정말 누구한테도 피해 안 주고 정말 합리적인 수익의 과정입니다. 그게 뭐냐?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죠. 그 중간에 일어나는 그것들을 유통이라고 하는데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기존의 유통 과정은요. 그런데 생산 원가가 거의 40% 이것도 많은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40%, 48% 정도가 되죠. 거의 50% 제품가의 반이 그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품의 원가. 거기다가 이러한 유통이 과정이 갈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30% 그리고 광고비 30% 해서 거의 60% 이상이 우리가 그냥 하늘에 날리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품가다. 그 제품의 60% 이상이 필요 없는 정말 연예인 광고비라든지 자리값이라든지 그런 데 나가는 거지 제품 원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화장품 원가는 더 심각합니다. 7에서 9%. 약 10% 정도가 제품가의 10%가 그 화장품의 원가고 나머지 90% 정도가 다 그런 거품가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원빈이 선전했으니까 누가 선전했으니까 분명히 좋을 거야.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유명하고 좋다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서 이용을 하셨죠. 근데 그게 모두 원빈한테 주는 돈이고, 네, 그리고 자리값이라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이 총판도매 소매를 묶어서 하나의 유통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로 지금 하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애터미 회사예요. 그래서 정말 합리적으로 애터미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 누가 하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광고비가 따로 제품가에 들지 않습니다. 입소문 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쓰고 좋으면, 써보고 좋으면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공짜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비가 붙지가 않고요. 그리고 애터미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앱을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누군가의 연결을 통해서 그 아이디 코드 하나로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그리고 총판 도매 소매를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번거로운 일들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과정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통비가 줄었죠. 없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정말 합리적인 가격, 정말 꿈의 마케팅, 생산 원가가 제품가의 48%, 정말 품질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수익의 원천이에요. 누구 하나 피해를 볼까요? 아닙니다. 소비자 마케팅으로서 우리는 소비자 이득이 최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가져가실 수가 있다. 게다가 학교 교과서에 등장한 네트워크 마케팅,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고교,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현대사회 변화 추세로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표만 보더라도 '아 다단계야. 웬 다단계야.'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 이러한 합리적인 마케팅이 나왔다.' 이게 아이들 책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회사를 고르는 기준.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내가 해 봐야겠다.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필수 항목들 정도는 요 정도는 내가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거 다 1 번부터 14 번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보시면 이 정도 내가 알아보지 않고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확신이 덜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1 번부터 14 번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애터미로. 여기에 부합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완벽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알아본 애터미는요. 그래서 답은 애터미다.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자료를 올려 드리면 확인을 해 보세요. 답은 애터미입니다. 애터미는 소비자 협동 조합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비 판로를 제공을 하고 있죠. 정말 원활한. 그리고 협력사가 있습니다, 애터미에는. 협력사라고 칭하지 않고 협력사, 힘을 합하는 회사. 그래서 가족 같은 회사, 우리 고등어 회사, 어 감자라면 회사, 여러 회사들이 있죠. 그런 협력사들. 그분들이 품질에 정말 최우선을 둘 수 있도록 애터미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텀이라는 이 회사는 또 절대 가격으로 제품을 유통하고 있죠. 많은 소비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좋은 제품, 정말 품질 좋은 제품을 정말 절대 가격 정말 싸게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또 소비자죠. 그러니까 협력사든 애텀이든 소비자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소비 문화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라고 하는 애터미가 정말 부합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자부심 있게 네 말씀을 회장님께서 하시는 게 정말 공감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콜마비에네지 실적 흐름도 보셔야죠. 보시면은 이렇게 18 년도부터 20년도 1 분기까지밖에 그때는 없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 건기식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기식 판매량이 늘어서 1 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한 1,291억 원. 영업이익은 44.3% 증가한 241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그리고 뭐 비타민류라든지 건식품유가 124% 급성장을 했고 관련 제품 매출은 25% 성장했고 여기서 우리가 자꾸 들리는 거는 성장, 성장, 영업이익 증가 다 증가세밖에 없어요. 성장세밖에 없어요, 애터미가. 애터미는 정체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젠가는 정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날은 전 세계가 애터미의 물결을 이룰 때 그럴 때 급성장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90% 급증 뭐 여러 가지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네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한 분은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텀이라는 기회. 이 어항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의 어항은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돼 있어요. 정말 황폐하고 어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도시로 보이죠. 그런데 애텀이라는 어항은 너무 깨끗해요. 왜냐?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들한테 전했을 때 "와 너 대단한 일 시작했구나. 너 애터미 진짜 끝장나는 기업에 너가 거기 그 사업을 한다고? 너 진짜 앞서가는 사람이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 지금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없어요. 근데 그 말 안 했다고 그 말 못 들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회구나. 남들이 다 알아보는 건 기회라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남들이 못 알아보는데 내가 제대로 정확히 알아봤는데 '이거 기회네. 이거 대박이네.'라고 한다면 그거 기회잖아요. 기회는 잡으셔야죠. 저 금붕어처럼
뛰어 올라서 애터미 어항으로 갈아타실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셨던 황폐한 저 어항에서 뛰어오를 군붕어들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 점차 많아질 텐데 그 사람들 다 누구 밑으로 오겠어요? 우리들 밑에 오겠죠. 우리가 먼저 뛰어 올랐으니까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이라고 정말 세계적인 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도 못해요. 왜냐? 노인들은 이제 취업이 안 되거든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시대에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는 것도 사람들은 찾고 다니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5년이 별 볼 일이 없었다. 그럼 앞으로의 5년도 별 볼 일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죠? 아, 이거 다단계잖아요. 아,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아직도 너 왜 그런 걸 시작했어? 너 갈 때까지 갔구나. 라고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고요. 그런 분들의 말에 절대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휘둘린다면 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난 애터미를 제대로 정확히 아직도 못 알아보고 있구나. 그러면 안내해 주시는 스폰서의 안내에 맞춰 세미나, 시스템 계속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애터미를 더 파헤쳐 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5년 후도 기대할 수가 없다. 흘러간 과거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미래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곧 기회입니다. 체인지라고 하는 그 변화가 G 부분을 C로 바꾸면 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화하고 있고 지금 뭐 자율운행이다 뭐다 하면서 인공지능이다 뭐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상은 계속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변화는 곧 기회라는 겁니다. 그 변화 안에서 기회라는 애텀이라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린 오늘 강의의 주제 현실 점검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노동소득의 한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빠르게 받아들여서 애터미라는 이 사업의 기회를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꼭 빠르게 잡아서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령화, 노령화 시대에, 변하는 시대에, 합리적인 대안,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우리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 회사인 애터미에 대해서 대안으로 잘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정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그 현실 점검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그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 계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쉽게도 조금 시간상으로 다 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눈에 띄는 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명을 할 테니까요. 순서대로 한번 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 요즘 핫하신 분이죠. 예, 김다현 사장님 1번. 네, 축하드립니다. 예. 2번, 김경진 사장님. 3번, 김채인 사장님. 4번, 천정숙 사장님. 5번, 박영순 사장님이 어디 보이셨는데 필리핀에서 참가하시지 않으셨나 싶은데 혹시 박영순 사장님 가능하시면 예, 한번 해주시.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5번 김훈성 사장님. 네, 이렇게 해서 예,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순서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김다현 사장님부터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나는 꼭 발표하고 싶다 그럼 끼어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김다현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다현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처음에 제일 첫 부분에 이제 변화하는 시대 그 화면에서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혁명, 3차 산업 혁명, 4차 산업 혁명 이렇게 도표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3차 산업혁명까지만 기억을 했었어요. 정보화 시대. 그래서 항상 이제 교육을 거기까지만 듣고 그 후로는 까먹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2015년부터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니까, 아, 내가 진짜 경각심을 못 가졌구나. 3차 산업에 제 머리는 머물러 있었고요. 그냥 4차 산업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조금 느렸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바빠갖고. 그래서 그, 이제, 만약에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65세, 65세 이상 부모가 이제 의료비를 이제 마련할 때 자녀 지원이 47%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걸 보고도 왜 나는 이때까지 경각심을 못 느꼈나 참 후회가 되고요. 예,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30대까지만 해도 그냥 건강에 대한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리고 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저기 뭐지, 미래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말도 안 된다, 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흘려들었고, 또 이제 늙어서 만약에 아프거나 암에 걸리거나 죽을 병 걸리면 그냥 죽으면 되지,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이때까지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 근데 주변에 이제 지인들은 일을 하면서 이제 노후 자금이라고 열심히 모으고, 보험에 관련돼서 많이 공부하고, 뭐 경각심 느끼면서 막, 뭐 저기,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도 하고, 이럴 때 얘기가 안 됐어요. 나는 그쪽으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대화가 이어졌을 때, 지인들 대화가 이어졌을 때 끼어들지도 못하고, 먼 얘기로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정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느끼고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다연 사장님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깨달으셨으니, 예, 이후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예,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누구셨죠? 김경진 사장님이시구나. 예. 안 들려요. 되나요? 노후 대비의 네, 중요성을 모른다고 30%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30대에는 노후 대비 이런 거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70대가 넘으시고 80대 가까우신데 노후 대비가 하나도 안 되셨어요. 그래갖고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게 이제 노후 대비, 이게 저한테는 딱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을 보고 이제 저도 이제는 대비를 이제 꼭 해야겠다, 지금서부터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애터미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아직 제가 이제 투잡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투잡러가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애터미는 이제 계속 놓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노후 대비로 애터미를 꽉 잡으신 거죠? 예, 김경진 사장님 옆에 꽉 붙어 있어야 돼. 예,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누구셨, 네, 김민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채인입니다. 네, 저도 김지훈 사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지금 현 시대까지 쭉 설명을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4차 산업 그거 정보 이런 거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면 듣기만 하고 한 귀로 듣고 흐르고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 와중에 또 설명해 준 것처럼 이렇게 일을 내 나이에 나이 제한으로 받아주는 데도 없고 어? 내가 갈 곳도 없고 노동은 이제 한계를 느끼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애터미를 만났어요. 근데 그게 58점 취업률이 어려움을 겪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다닌 거 아닌가 퇴직을 할 나이는 아니고 61%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취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58%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남의 생각을 못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내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겪은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애터미를 알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 애터미 시스템 소득을 알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굉장히 마음으로는 많이 느꼈지만 아, 이거다 싶어서 올라타긴 했는데 굉장히 지금 50 중반까지 살아온 삶하고는 너무나 다른 삶이기 때문에 제가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수없이 내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은 너무나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래서 집에가 들어오기 싫어요. 왜냐면 음, 거기에 사업장이 가고 그 시스템에 가면은 어머 너무나 맞고 너무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막 마음은 뜨거워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못하겠고 우리 집에 오면 그게 다 습관대로 또 생활이 돼 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전혀 다르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최소한 이제 이게 답이다 하고 마음을 붙잡고 계속 이제 강의를 듣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또 그러잖아요. 이 우리 그 애터미를 선택하면 좋은 점, 권리소득 누구나 가능한 거, 150년 동안 또 소득 상속도 가능하고 무자보, 무존포, 무경험 이런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 애템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몸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뭐 3차, 4차까지는 아니어도 이 애터미의 온라인 이런 시스템을 타고 알게 돼서 마지막 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거에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아, 내가 정말 마지막에 잘 잡았다. 그 전에는 삶이 좋지 않았더라도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더라도 마지막에 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소득을 알게 돼서 여기서 정말 하면 괜찮겠다. 그리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또 김지은 사장님이 한번 이렇게 되새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줬기 때문에 아, 정말 내가 잘 선택을 했구나 하고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채인 사장님. 네, 열정이 느껴집니다. 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사장님의 모습이 예, 보입니다. 열렬히 응원하고요.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예, 열렬히 네. 응원합니다. 김채인 사장님. 네. 네, 제가 김채인 사장의 스피치를 듣고 너무 공감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 그 모습이 생각나서 김채인 사장님 성공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세미나장에 갔을 때는 정말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선 내가 총 맞을 일도 없고 다 애터미를 좋아하는 분들이고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세미나든 미팅이든. 근데 거기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오죽하면은. 왜냐, 여기서는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무조건 되지만 애터미가 확신이 없던 그 시기, 초보 시기에는 저는 세미나장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김채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는 정말 그렇게 듣고 오지만 집에 오면 집에 오기가 싫더라. 그게 그 말이잖아요, 사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집에 오면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똑같은 그 생활로 또 돌아가게 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어, 김채인 사장님은 더 시스템의 중요성을 느끼실 거예요. 아, 세미나에 가야겠구나. 이런 미팅 참석해야겠구나.
그리고 스폰서랑 더 자주 통화해야겠구나. 우리 팀이랑 같이 어울려야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다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시간이. 그리고 좀 서툴지만 입을 떼서 고객들에게 애터미를 전달하는 것을 부딪혀 보신다면은 아, 생각보다 이게 별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별게 아니면서 또 가입도 해주고 제품도 구매해주는 그런 분들 한 분씩 만나면 점차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 확신이 드실 거예요. 그 제품도 쓰시니까.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절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시기에. 그 시기를 넘기시면은 무조건 100% 모두 다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채인 사장님 기대됩니다. 네. 네. 이어서 천정숙 사장님? 네. 선정숙 사장님 안 계셔서 네, 계시는구나. 네, 음, 다른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김은성 사장님. 네, 김은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살았던 그런 생활, 하고, 반대되는, 새로운 도전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과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퀘션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방 강사님, 우리 김지은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항상 매주마다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전에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도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고 말도 잘 못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말 잘 못하고 말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도전은 저에게 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희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음, 지금 금방 결론의 말씀으로 지나간 5년이 별 볼 일 없었다면 앞으로의 5년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생각해 보면 역시 그렇습니다. 나의 지나간 5년이 어땠을까? 그게 바로 지금 현실이구나. 그 나타난 그 과거의 결과가 현실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때 역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곧 우리는 기회다라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은퇴하는 나이가 되어서 은퇴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서 내가 뭐 이 나이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취직하고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나이에 관계없이 무점포,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이 일에 이거 괜찮네. 또 다단계래요. 다단계 괜찮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아, 다단계야. 그러니까 나는 돈을 빨리 벌 수가 있겠네. 이렇게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의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전의 삶의 방향하고 지금의 삶의 방향은 반대된다라고 우리는 서로 말할 수 있겠죠.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새로운 도전의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예, 열정적인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예, 도전의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네, 더욱더 이후의 도전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아쉬운 분 계시면, 네, 스피치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예, 바로, 손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한두 분까지 드릴게요. 아쉬운 분 안 계십니까? 정기가 있습니다. 네. 장홍영 사장님 역시 용기 있으신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장원경입니다. 오늘 김지은 사장님이 현실 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연휴라서 친정을 갔어요. 근데 버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부 다 키오스로 바꿔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니질 않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거죠. 불과 5월 달에 갔을 때만 해도 어, 표도 직접 그 운전하신 분이 운전사분이 받고 이러는데 지금 완전히 올라가면서 찍고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와, 점점 우리는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네,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아파서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병원만 들어갔다면 또 나오면 멀쩡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마음 먹으면 병원 가면 또 살려놓고, 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엄마. 그러니까 이제는 100살도 아니고 150까지 살아야 돼. 근데 얘기하는데 엄마는 이제 노후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식들이 다 까먹고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엄마 노후까지도 책임져 줘야 되겠구나. 아이들은 사실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커가는 아이들이니까 지학가림 이만큼 겪었으면 지학가림이 하겠지. 하지만 우리를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엄마의 노후 대책을 저희들이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그렇잖아요. 2030은 자발적인 퇴사를 해요. 자기들이 이제 다른 걸 하려고. 근데 50대, 60대는 타의적으로 밀려서 퇴사를 하게 되잖아요. 자기는 하기 싫은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강제적인 나이 때문에 퇴사하라는 얘기도 없고, 너 능력 없으니까 그만해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도 주는 것도 없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 또 나름 생각하는 게 노후 대책으로, 지금 물론 투잡러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거를 빨리 바꿔서 어 본업으로 삼아서 나도 시스템 소득을 받고 어 여행을 하면서 일을 돈도 들어오는 그런 시간적이고 경제적 자유를 좀 얻어야 되겠다 하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잘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방법을 알았어요. 오늘 제가 어제 늦게 와서 참석을 못 해가지고 오늘 미팅 오늘 꼭 들어가야지 하고 했는데, 제가 아침부터 오늘 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화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안 지우니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제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눈도 똘망똘망해 보이고 어 그래서 앞으로는 꼭 마지막까지 회의 참석을 하기 위해서, 미팅을 참석을 위해서는 이런 성의를 한번 보여야 되겠구나 하는 또 계기가 됐다고 해서 오늘 꼭 한마디 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제가 나섰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은 용기 있는 자의 것입니다. 예. 장홍영 사장님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 똥꼬 의사가 자기가 네. 하고 있는 의사는 의사 일은 생업이라 그랬죠. 생업이라 그랬고, 우리 애터미 일은 15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노후를 대비하는 주 업이 애터미 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열심히 투잡을 하시면서 또 애터미를 이렇게 노후 대비로 이렇게 준비해 가고 계신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현명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애터미를 만나신 분들은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3년 한 석 달, 90일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예. 연초에 세웠던 목표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마지막 2023년 12월 30일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투잡러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강의해 주신 김지연 사장님, 스피치 해 주신 모든 사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면을 끄고도 참여해 주신 분께는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이라도 들어왔다가 나가신 분께도 여기 안 계시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좋은 저녁 되시고요. 또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또 내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리더 미팅이 있습니다. 예, 우리 에이스 미팅 줌으로 10시에 또 미팅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치는데요. 예, 마지막 구호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대로 3번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예, 구호 준비 그러면 야 하시고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나는 한 달에 1억 버는 임페리얼 마스터다.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그러면 야 하셔가지고 시작 그러면 나는 한 달에 1억 버는 임페리얼 마스터다. 3번을 연속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음소거 예 제가 하시고 다 같이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나는 한 한 달에 달에 1억 버는 임페리얼 마스터다. 나는 임페리얼 마스터다. 한 달에 1억 버는 임페리얼 마스터다. 임페리얼 마스터다. 아자아자. 아이고 아자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밤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